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은 영화 벌새 편입니다. 와! 저는 소요고요. 저는 혜화입니다. 네, 저번 미성년 편에 이어서 미성년자 특집, 청소년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고 대상 작품은 2019년 8월 29일 날 개봉한 벌새라는 작품입니다. 벌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을 개봉 당시에 봤었어요. 아. 네, 어쩌다가 봤다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됐었는데 그때도 느끼고 지금도 느꼈지만 참 이렇게 섬세하다. 영화 되게 섬세하고 그래서 뭔가 장면이 되게 느린데 또 그걸 넘길 수 없는. 맞아요. 그래서 할 이야기들이 많고 뭔가 되게 응축되어 있는 느낌이 나면서도 근데 러닝타임은 또 길고 러닝타임이 139분입니다. 러닝타임도 긴데 꽉꽉 차 있으니까 조금 피곤하기도 한 그런 평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랑 느낀 게 비슷하네요. 그 미성년에 이어서 벌새를 봤는데 또 미성년은 또 분량이 짧았거든요. 그쵸. 짧았고 서사가 엄청 막 다양하다라고 생각되진 않았는데 여기는 좀 그거에 비해서 러닝타임도 길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서 같은 미성년자를 이제 주인공으로 내세우면서 어떤 차이점을 보일까라는 점에서 궁금점이 많았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등장인물 소개를 하자면 주인공인 은희는 박지후 배우가 맡았고요. 여기서는 진짜 그 어린 아이 모습 그대로 나오긴 하는데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이요. 이 박지우 배우가 지금 시점에서 03년생이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청소년이 아닌, 청소년이긴 한데 이제 소녀가 아닌, 소녀긴 한데 완전 애가 아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희의 베스트 프렌드 지숙이 역할의 박서윤 배우. 이 역할 같은 경우엔 진짜 딱 그냥 저스트 친구 그 자체 그런 느낌이고 은희의 아빠 역에는 정인기 배우, 엄마 역에는 이승연 배우님이 역할을 해주셨고 네. 그 다음에 은희의 언니가 박수연 배우, 그 다음에 은희가 가장 싫어하는 대훈 역에는 손상현 배우가 분했습니다. 그 대훈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희망 같은 존재인 거죠. 은희의 남자친구인 지완 역에는 정윤서 배우, 은희를 좋아하는 후배 역할, 유리 역할의 설혜인 배우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은희의 어떤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는 한문 선생님, 논어 가르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논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영지라는 역할의 김세벽 배우가 이제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집 은희도 그렇고 지숙도 그렇고 집에서 좀 맞고 살아요. 오빠들에게 맞고 살고 있고 그 보면은 이제 은희네 집도 보면은 아빠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맞아요. 애들한테 일 다 시키고 막 돈 셀 때 자기는 누워서 자고 이런 되게 별로인 아빠로 나오고 근데 또 엄마도 그런 어떤 위계 질서에 순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방관하는 느낌이 좀 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훈은 그런 가부장적인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라서 동생의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오빠로 나오고 언니인 수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삐뚤어져서 엄마 아빠가 없을 시간에 이제 남자친구랑 이제 논다든지 아니면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온다든지 근데 또 이제 수희랑 은희가 같은 방을 쓰니까 그 방에 데려와 옷장에 막 숨기고 그리고 그냥 은희가 나 그냥 잘게 하면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둘이 놀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 영화의 시점은 1994년 정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 김일성이 죽기도 하고 그게 웃겼는데 막 김일성이 죽었을 때 막 나는 김일성은 안 죽을 줄 알았는데 그거 되게 웃겼었는데 아무튼 그런 시대적 배경을 좀 활용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벌새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보자요. 시작은 1994년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동 수업 시간에 은희가 그림을 그리다가 진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와중에 그러니까 은희가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근데 남자친구한테 삐삐가 옵니다. 여기서 이제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죠. 그 뭐였지? 486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은희가 막 엎드려 자니까 막 친구들이 쟤 나중에 파출분할 거야 그러면서 수근거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기 동네가 대치동이에요. 맞아요. 맞다. 대치동이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데 은희는 딱히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고 사실 이제 방과 후에 떡집 노동에 시간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환경이긴 하죠. 맞아요. 그래서 딱히 막 엄청 날라리의 기질이 없는데 날라리 취급을 받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시대 때 어떤 선입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연애를 하는 것이 죄악시되고 연애, 담배, 공부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죄악시 받고 그런 부분이 되게 공기 같은 곳. 대치동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 분위기의 학교를 다니고 있고 남자친구랑도 가끔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방과 후에 집에 같이 가면서 지완의 어떤 멘트가 저는 심금을 울렸는데 너 눈이 되게 사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솔직히 이거 남자라면 한 번쯤 해봤고 여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지 않았을까? 야, 사슴 같다. 너의 눈이 사슴 같다 이 얘기. 사랑하면 그 상대방의 눈이 사슴 같아 보이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예쁜 눈의 어떤 표상이기도 하고. 그 있잖아요. 동태 눈깔에 이제 반대되는 게 약간 사슴같이 초롱초롱한 눈깔 아니겠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눈이 좀 그렇지만 상대방의 눈가리가 그 사슴같이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이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 멘트가 저렇게 쓰였구나. 이러면서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러고 이제 학교 갔다 집에 왔는데 아까 말한 그 약간 탈선을 한 우리의 수희가 옷장 안에 숨어 있어요. 약간 좀 꾸민 느낌으로 숨어 있는데 아빠가 와가지고 수희 지금 학원에 없다고 연락이 왔는데 수희 어디 갔는지 알아? 그랬는데 은희가 또 숨겨줍니다. 수희 못 봤어요. 이렇게 하고 아빠가 나가고 수희가 또 몰래 옷장 밖으로 또 나가와서 꾸미고 집을 나갑니다. 꾸미는 게 약간 써니 스타일. 약간 청청 패션. 그리고 수희는 나가고 은희는 한문 학원에 가는데 이제 친구인 지숙이랑 막 낙서를 하면서 딱히 이렇게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아빠는 수희를 보고 이제 화를 내죠. 학원을 안 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대치동에 살면서 강북 학교를 다니는 수희한테 막 어디 갔다 왔냐고 화를 내는 도중에 외삼촌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수희가 대치동에 살면서 강북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는 게 나중에 굉장히 큰 복선으로 맞아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길 기억하세요. 바라면서 대치동에 사는데 강북 학교를 다녀요. 근데 맞아 그렇게 혼나던 와중에 외삼촌이 찾아옵니다. 외삼촌이 찾아와서 약간 한풀이를 해요. 은희의 엄마가 자기 동생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동생인데 내가 공부를 한 내 학비 때문에 내 동생이 공부를 못한 게 한이다. 우리 숫자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했으면은 뭐라도 했을 건데 좀 약간 불안한 그런 소리를 합니다. 생각나서 들렸다라고 하면서 약간 쎄한 느낌으로 왔다가 돌아갑니다. 네, 뭔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죠. 그거를 이제 그 아빠가 눈치를 채고 그 부분을 언급하기도 하고요. 이 가족들은 또 한편 떡집에서 떡을 파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은희와 가족들이 거기에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중간중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부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걸 맞아요.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은희 손이 막 굳은 살이 박히기도 하고 그 다음 장면으로 학교가 나오는 담임 선생님이 나옵니다. 이 담임 선생님이 더글로리에서 나왔던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 누구지? 송혜교가 복수를 하는 그 담임 선생님 이분이신데 그래서 여기서도 선생님으로 나와서 약간 선생님 전문 배우가 아니신가? 약간 나쁜 선생님. 나쁜 선생님 전문 배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너네 곧 중3이니까 너네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니네 미래가 달라진다. 그래서 니네 뭐 담배 피거나 연애를 한다거나 뭐 그런 애들 있으면은 다 적어서 내라 하고 또 이상한 구호를 외쳐요. 막 노래방 말고 서울대 간다 막 이러면서 애들한테 구호를 외치게 시키기도 하고. 너무 별로야. 근데 이게 저한테도 그렇게 낯설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너무 이런 선생님이 있어? 막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학교를 다닌 지가 이제 좀 됐죠. 좀 됐긴 했는데 그래도 2000년대, 2010년대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이걸 그렇게 낯설지가 않다는 게 맞아요. 요즘에는 또 그게 역전되어 있으니까 그쵸. 세상이 되게 극단적이다. 극단적으로 변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유랑 저랑 딱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뭐 이렇게 학생 인권조례 그런 게 딱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 길이도 좀 길어지고 그 전까지는 진짜 3cm였거든요, 남자가.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곧 중학교 간다고 그동안 길러온 머리를 싹 다 미는데 그날 그렇게 서러워가지고 눈물이 막 났었거든요. 남학생들은 또 그런 서름이 있네요. 그리고 근데 또 그게 또 이제 때리고 이런 거 없어졌는데 그 전까지 진짜 미친 듯이 맞았거든요. 또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막 이상한 데 때리는 변태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아무튼 그랬는데 고등학교 가서도 맞긴 맞았어요 또.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옛날 얘기. 그러니까 이런 시대 배경 네. 요즘 분들은 좀 낯설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집에 돌아오니까 이제 은희 아빠가 뭐 춤추는 춤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정장을 입고. 춤바람이 나가지고 그걸 보고 아빠가 이제 머쓱타드 하면서 나 테니스 연습하고 나갔다 올게 이렇게 나가죠. 이제 엄마가 들어와서 아빠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갔냐 하니까 옷장을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그걸 또 은희한테 풀어요. 너 엄마 거 방 뒤지지 마. 네, 여기서도 참 아빠가 그때 미성년 때처럼 살짝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등굣길에 은희가 이제 학교를 가면서 귀 밑에를 만져요. 계속 만지면서 뭐가 느껴지지 않니? 하면서 남자친구 지원한테 물어보니까 지원이 원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원이 잘 보면은 정답을 말하지 않아 항상. 정답이 있는 문제인데 정답을 말하지 않는. 아하. 그러면서 갑자기 야 지원아 일로 와봐 하면서 으슥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삥을 뜯는 게 아니라 우리 키스 한번 해볼래? 언니 쪽 하고 다음에는 혀도 넣어볼래? 해서 키스를 하고 다시 손잡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으로 이어가면 이 부분 되게 풋풋하고 아름답게 그려지죠. 근데 맞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냥 첫사랑 그냥 사랑에 불과한데 이 시대가 그것을 쉽게 허락해주지 않는다는 게 바로 다음 장면에 나오는 게 네. 오빠가 야 그 새끼 뭐냐? 바로 그래가지고 막 너 엄마 아빠 망신시키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이러니까 은희가 뭐 이렇게 좀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고 가는데 야 하면서 불러서 또 가요. 가니까 이제 문 닫고 가라 이러니까 개새끼 이러고 은희가 개새끼 이러니까 그리고 이러고 방에 돌아가니까 이제 대훈이 일어나가지고 은희 방에 가서 은희 방을 이렇게 뒤집어 엎고 때리죠. 이제 저녁이 돼서 다 같이 식사를 해요. 다 같이 식사하는 것 같이까지도 약간 그 시대의 거죠. 저희 집은 이제 식사 뭐 이렇게 다 같이 잘 안 하요. 맞아요. 가끔씩 하는 집은 주말이 아닌 이상. 서로 먹는 때가 다 달라. 근데 아무튼 그런 밥을 먹고 있으면서 막 대훈에게 뭐 회장 성원했냐, 회장돼야 한다, 뭐 햄버거도 쏘고 아빠가 다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아빠를 굉장히 챙기는데 여기서 갑자기 은희가 김대훈이 나 때렸어. 라고 하니까 엄마가 윽박을 또 좀 지르면서 싸우지 말고 이렇게 이제 이 폭력을 묵인하는 거죠. 맞아. 진짜 답답해. 내리갈굼. 군대식 문화가 가정에도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맞아. 이게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한편 이제 학원에 한문학원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원에 왔는데 아까 말한 영지 그러니까 새로운 학원 선생님이 왔어요. 근데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를 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지가 교실에 와서 새로운 선생님 무슨 영지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요. 영지가 딱 약간 저희 나이대인 것 같아요. 대학교를 좀 길게 휴학 중이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서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자기소개 그러면은 다 같이 해볼까요? 그러더니 좋아하는 게 뭐예요? 예쁘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것부터가 뭔가 범상치 않죠. 근데 사실 또 낯설지도 않아. 그런 느낌이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얘기를 하고 뭐 어떤 걸 좋아하냐 하니까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한다. 이때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별것도 아니지만 이 선생님에 대해서 이 사람 뭔가 다르다.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바라보았던 그런 어른과는 좀 다른 분이다. 이런 거를 느끼면서 선생님에 대한 호감도가 확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이 끝나서 은희랑 지숙이가 같이 걸어가는데 지숙이가 그날 마스크를 하고 왔는데 그게 이제 오빠한테 맞은 멍 때문에 그걸 가리려고 너네 오빠도 어떻게 때리냐? 이러고 우리 오빠는 죽도를 때린다. 해동검도 다닌다. 해동검도. 맞아, 해동검도. 해동검도 얘기가 나오고 막 죽도가 났다. 골프채는 아프다. 뭐 반항하면 더 맞는다. 오빠 때문에 유서 쓰고 자살할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은 오빠가 죄책감 느낀 걸 못 보고 죽으니까 유령으로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 거가 나오죠. 이 평범하지 않은 대화가 되게 평범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또 되게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때 다들 할 법한 생각들이어서 저는 되게 현실적이라고 봤어요. 맞아요. 되게 신기한 게 시간이 흐르니까 폭력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게 되게 신기해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한테 좀 맞았거든요. 저도요. 근데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날 때렸던 사람이라는 게 납득이 되지 않을 만큼 지금 완전 그러니까 뭔가 그 공기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 맞아요. 한편 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언급했던 귀 밑에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엄마한테 마침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엄마는 이게 혹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외삼촌이 다니는 잘하는 병원이 있으니까 거기 가봐라.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해요. 엄마가 담임 선생님이 가게에 와서 은희가 날라리로 뽑혔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막 그렇다고 막 엄청 뭐라 한다기보다는 그 선생님 때문에 장사도 잘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또 막 은희한테 엄청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또 않아요. 그 은희가 이런 말 하죠. 그거 선생님 돈 때문에 그러는 거다. 맞아. 근데 진짜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누나 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모범생이었거든요. 근데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아가지고 엄마 부르는 일이 몇 번 있었어요. 뒤늦게 생각해보니까 돈 달라고 그런 것 같다, 엄마가. 그래서 되게 마음에 안 들어했던 선생님이 있는데 제가 누나들이 다녔던 중학교 그대로 가고 고등학교 그대로 그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겹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저희 엄마의 피셜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물씬 나긴 했어요. 엄마가 그냥 착하게 학교 다니고 공부 열심히 대학생 돼야 너 무시 안 당하고 산다. 여대생. 여대생 돼야 무시 안 당하고 산다고 얘기를 하고 은희가 꼭 얘기하니까 병원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같이 가주진 또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의사쌤이 부모님은 안 왔니? 부모님 동의서 받아야 된다 뭐 이랬는데 뭐 그러니까 정식으로 안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받게 돼요. 조직 검사 받는 거는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 되게 괜찮아, 별거 아닐 건데 조직 검사를 한번 받아보자.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착한 남성 배역인 것 같아요. 이 의사 선생님. 네. 착한 여자 배역도 그닥 없긴 하거든요. 맞아. 그닥 없는데 영지가 유일한 착한 여성 배역 아닌가? 그나마. 영지와 이 병원 선생님 책임을 다하는 어른의 역할을 보여주죠.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집에 오니까 엄마가 갑자기 검은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직감을 한 거죠. 외삼촌이 돌아가셨구나. 라고 직감합니다. 아까 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나이대의 소녀 입장에서 이 죽음이라는 사건이 사실 되게 별거 아니기도 하지만 사실 되게 별거이기도 한 그렇죠.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오빠가 그 죄책감 느끼는 걸 볼 수 없다라는 상상을 할 법한 나이에 막 느껴본 실제 죽음이
그리고 이 죽음이 사실은 또 연습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앞으로 맞이할 다양한 죽음에 대해서. 그러고 이제 장례식장을 가고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이럴 수가 은희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애랑 걸어가는 거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이 장례식장 간 날 지환이가 연락이 안 돼가지고 맞아. 은희가 음성 메시지 남기거든요. 너 왜 연락 안 돼? 연락 좀 해줘. 이렇게 했는데 다른 여자랑 막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언짢죠. 그쵸. 언짢을 수밖에 없지. 자기 힘들다고 전화한 거였는데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은희가 지숙이와 함께 콜라텍에 갑니다. 또 근데 또 머리 또 세팅도 좀 하고 그렇게 갔더라고요. 네, 써니 스타일. 맞아. 그랬는데 후배 2명을 만나요. 민지랑 유리를 만납니다. 그래서 언니가 또 갑자기 지숙이랑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캐캐 안거리고 피는 거 보니까 가끔씩 몇 번 피나 해봤어. 봐. 익숙해. 머리에 젤도 바르고. 그랬는데 담배를 피우다가 민지가 유리가 은희 언니랑 친해지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서 소개를 시켜줘요. 그래서 삐삐 번호도 교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친해지고 싶은 게 단순히 친해지고 싶어 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표현을 하죠. 맞아요. 이 언니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은희가 조직 검사를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수희가 이제 창문을 두드리면서 화장실 물 내리고 물 다 틀어놔라 하니까 다 틀어놓으니까 그 소리로 이제 속여가지고 남자친구 준태를 자기 집에 데려오죠. 불 끄고 은희한테 자라고 한 다음에 남자친구랑 이제 얘기를 해요. 이게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맞아요. 난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동생 있는 생각하면. 데서 못할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유리가 장미를 선물해줘요. 은희한테. 장미 한 송이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은희도 약간 뭐지 싶어요. 그러면서 유리가 은희한테 왜 내 메시지 들었냐 답장이 없냐 이렇게 하니까 은희가 그 꽃 받고 멈칫하더니 주말에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나 있어요. 집이 막 언니 울고 있고 오빠도 막 저기 가서 구석탱이에 이제 박혀 있고 엄마가 아빠한테 화를 막 내고 뭐지 춤 연습권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서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하다가 이제 아빠가 때리고 밀치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그 유리로 된 조명? 스탠드. 그런 걸로 던지는데 그게 이제 깨지면서 아빠의 팔에 상처를 내죠. 약간 마이토의 악귀 같은 느낌이었어. 지나간 텍스트를 돌아보는 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은희랑 수희는 우리 집 콩가루 집안이다. 우리는 다 따로 살아야 하는 집이다. 그랬는데 다음 날에 나 이게 좀 킹받았는데요. 또 아무렇지 않게 그냥 엄마 아빠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같이 TV를 보고 있어요. 특히 엄마가 코리안식 소파 사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더 킹받았어. 그러니까 애들은 이렇게 전날 밤에 이렇게 막 마음 졸이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정작 그렇게 난리친 당사자들은 그렇게 편하게 TV를 보고 있는 모습 정말 싫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부부끼리 잘 풀었겠죠. 뭐 상처도 치유를 맞아. 해주고 그 싸운 뒤에 더 불타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애들은 상처를 받았죠. 생각을 또 안 하고 무시하고 그런 모습이 되게 기묘하다고 느꼈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그런 게 또 엄청 낯설지도 않아요. 그래서 열받는 거야. 맞아요. 낯설었으면 이게 뭐야?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 한 번씩은.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은희랑 지숙이 방방을 탑니다. 방방, 스탬펄린, 뭐 동네마다 좀 다르게 부르는 게 있던데 그걸 막 타다가 야 우리 그 문구점에서 뭐 물건 훔치러 갈까? 약간 뭐 은어를 얘기를 합니다. 끼리끼리 뭐 이런 거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문구점 가서 물건을 너무 허술하게 훔치던데 그냥 그냥 가져가는데 야 너네 일로 와봐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주인이 팔을 잡자 은희가 왜 그래요 이 변태 이러면서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얘기하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숙이 은희 아빠가 미도상가에 일한다고 말을 해버려요. 꼰질러 버립니다. 자기 아빠 얘기가 아니라 은희가 나가면서 야 너 사과 안 해? 사과해. 그러니까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건
용서하고 싶어서 음. 다시 친구가 되고 싶어서 지숙은 끝까지 회피를 하고 도망가죠. 아무튼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장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문구점 주인이 그럼 너네 아빠 번호 대. 뭐 너네 아빠한테 뭐 안 하면은 경찰에 넘길 거야. 그래서 그 아빠 번호를 주는데 아빠한테 전화하니까 걔 그냥 경찰서에 넘겨버리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되려 문구점 주인이 당황하는 모습. 뭐야? 그냥 가. 그러니까 이렇게 애한테 관심이 없다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공부 잘한 대훈 말고는 그냥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학원에 갑니다. 은희가 한문 선생님한테 이제 울면서 상담을 받죠. 친구도 잃고 여러모로 가족도 원망스럽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고민 상담을 하고요. 힘들어하는 은희를 위로해주는 영지의 방식이 뭔가 또 묘하게 스테레오 타입이야. 차를 따라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영지의 어떤 취미, 차 마시기, 인센트 맞나? 그 향 피우기. 인센스, 향 피우기, 담배 피우기 이런 어떤 것들이 뭔가 스테레오 타입이 좀 있어요. 네. 묘하게 기시감이 많이 느껴지는 맞아요, 캐릭터다. 그렇게 위로를 받고 옵니다. 그리고 은희는 문 앞에서 두 손 들고 벌을 받고 이것도 한 번씩은 다 해보지 않았을까? 나도 해봤죠. 엄마가 은희한테 지숙이한테 줄 떡을 챙겨주면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걸 지숙이한테 안 주고 학원으로 가져가서 메모를 남겨요. 영지한테 어제 감사했습니다 하고 영지한테 떡을 주는 메모를 남기고 돌아갑니다. 아까 그 영지한테 은희가 위로를 받을 때 영지가 모든 걸 이야기하는데 오빠가 자기를 때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지한테 고백하는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저희가 안 짚고 넘어갔네요. 자, 그래서 다시 유리와 만나 놀다가 이제 지환이를 마주치는데 이제 은희가 모른 척하니까 지환이 은희를 따라가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막 또 친한 척하죠. 근데 은희는 또 그렇다고 또 매몰차게 거절하지도 못해. 또 좋아. 그게 또 사랑이라는 게 그게 또 이렇게 조절이 안 되니까. 아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둘은 좀 화해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은희에게 큰 병원에 가야 될 거니까 엄마가 소견서 엄마한테 주라고. 그러니까 정확한 검사를 해봐야 된다면서 좀 안심을 시켜주죠. 근데 막상 큰 병원 가야 된다고 하니까 아빠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걱정 안 하다가.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침샘에 혹이 생겼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때 아빠랑 같이 가. 이때 같이 가요. 큰 병원 가니까 이게 이렇게 씁니다. 부작용으로 안면마비가 올 수 있다. 하지만 확률이 낮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약간 겁을 먹은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가 길게 남을 거라. 그랬더니 아빠가 울어요 또. 진짜 전에 좀 잘하지. 울면서 뭐 아유 수희도 상처가 생겼는데 너까지 그랬는데 아니야. 근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 그랬어. 이러면서 애써 센 척을 합니다. 다시 학원으로 돌아갑니다. 학원에서 영지는 은희에게 떡을 잘 먹었다고 말하면서 너네 집 떡 되게 나 떡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맛있다 이러면서 어머니한테 고맙게 전해달라고. 뭔가 따뜻한 로봇 같아. 약간 그런 느낌. 인팁 같은데. 약간. 너네 집 떡 참 맛있더라. 내가 떡을 잘 안 먹는데. 맛있다. 마트 다녀왔니? 네. 그래서 근데 지숙이 이날 왔어요 중간에. 그래서 이제 이 둘 사이 어색함을 어떻게 풀어줄까 이게 진짜 너무너무 기대됐거든요. 왜냐면 저도 비슷한 나이에 어른으로서 이런 아이들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될까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갑자기 노래 불러줄까? 따뜻한 로봇. 노래 불러줄까? 노래를 불러줄까요? 자, 느낌. 신청곡을 눌러보세요. 근데 진짜로 이게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이거는 노래 불러줄까? 이건 실전에서 써먹을 수가 없잖아. 정말. 그래서 이분도 모르는 거야. 작가도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어른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보니까 이 영지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그렇게 또 이렇게 안정적인 친구가 아닐 수도 있겠다. 여기서부터 조금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영지가 내 친구였다면 어땠을까? 영지가 친구면 은근히 손이 많이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노래를 뜬금없이 부르고 둘은 또 다시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숙이 은희한테 사과하면서 무서워서 그랬다. 그러니까 은희는 너가 날 버리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이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때 되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부모님과의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태아 시절에는 엄마랑 하나였다가 엄마한테 떨어지고 나서도 엄마의 그 지극정성 케어를 받다가 어느 순간 이제 부모로부터도 이렇게 약간의 가정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걔랑도 막 불안하고 친구도 갑자기 나를 버리는 것 같고 이런 어떤 헤어짐에 대한 공포가 가장 클 때이기도 하고, 사실 이런 아픔을 겪고 어느 순간 변하는 이런 감정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면서 점점 이제 커가는 게 아닐까. 네. 그런 이별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성장이기도 하고 오염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슬프다, 오염이라니. 네, 이제 슬슬 좀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 은희는 그 남자친구인 지환이랑 120일 기념 노래 테이프를 녹음을 하고.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 개봉 당시에 봤다 그랬잖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이 장면이었어요. 중간에 좀 멈추긴 했지만 그래도 120일입니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마이크로 멘트를 하면서 녹음을 하는 그 장면이 되게 이 시절에 하는 사랑의 모습이 딱 이렇구나. 되게 120이라는 숫자가 되게 크게 느껴지고 그러면서 사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그냥 기억 속에 오래 남더라고요. 되게 좀 아팠어요. 풋풋하더라고요. 지금은 못하는 거니까. 그냥 뭔가 되게 사실 되게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훤히 보이는데도 그 감정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 보고 있으니까 뭔가 안아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안아주면 맞아요. 범죄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 안아주면 죄다. 네. 죄 많은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은희가 뭐 되게 귀여운 또 대화를 해요. 나 수술 잘못되면 얼굴 돌아갈 수도 있다는데 그래도 좋아할 거야? 뭐 이런 귀여운 대화들. 근데 이것도 지환이가 오답을 말합니다. 그니까요. 우리 아빠가 의사인데 의사들은 원래 겁주려고 그런 말 해.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정말 지환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 얘기를 하죠. 탈락. X. 어리니까 봐줍시다. 딱 그런데 이제 둘이서 웃으면서 딱 가고 있는데 지원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지면서 한 명이 아줌마가 나타납니다. 아줌마. 네, 아줌마는 지원의 엄마였고 네. 얘가 그 방앗간 집 딸이구나. 뭐 하고 있어? 빨리 가자. 가쁜 시크릿 가든 재질. 이렇게 데리고 가버리고 연락 두절되고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됩니다. 은희는 이제 두 번의 이별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 은희가 갈 곳은 어디? 학원입니다. 네. 우리의 야지마 모형점 같은 곳인 거죠. 그래서 학원에 가서 또 이제 선생님 영지가 따라주는 차를 마시면서 상담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지랑 저 이제 그 수술 받는데 그동안 못 나올 것 같다 이러면서 영지랑 얘기를 하고 영지가 이제 집에 데려다 주면서 여기가 청계천 만들려고 그 판잣집 다 치운 거기인 것 같은데 그 철거 현장을 지나가면서 그 철거 현장 보면서 은희가 남의 집을 왜 뺏는 거냐 하니까 영지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다. 그리고 집도 추운 것 같고 불쌍하다 말하고 영지는 불쌍하다는 생각하지 마라. 불쌍한 거는 그 사람들을 몰라서 그런 거다. 아까도 저번 화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불쌍하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쉽게 갖지 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네. 그러자 은희가 그럼 저를 불쌍해서 잘해주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영지가 여기 정답만 하죠. 바보 같은 질문에는 대답 안 해도 되지? 이건 좀 정답이었어. 그래서 멋진 대답이다. 써먹어야지. 왜요?
아 이거 잘못 쓰면 좀 느끼할 것 같아서. 아, 내가 이런 거 좀 흉내내면은 제 이제 반상의 친구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내가 하게 돼.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은희가 영지에게 자기 자신이 싫어진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영지는 아주 많다. 그러면서 자기가 싫어지는 마음이 너무 자주 드는데 그럴 때는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을 움직여 본다. 그러면 그 손가락이 신비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손가락은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거 되게 정신과에 근거가 있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신과에서는 호흡을 먼저 응, 해보라고 하거든요. 응. 그러니까 내 호흡을 내가 스스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 그러네요.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내 컨트롤 하에 있다는 걸 느끼면 그런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조금 가라앉게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른이고 많은 경험을 해본 저희의 입장에서 영지가 한 번쯤은 마음이 아파봤구나. 이런 걸 또 캐치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은희가 그래서 병원에 가져갈 짐을 챙기면서 영지에게 줄 선물도 챙깁니다.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 하면서 그 책을 주죠. 책을 주고 태어날 때 돌려주세요 라고 영지한테 말을 하는데 근데 이때 영지를 이렇게 안아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희가 영지한테 뛰어가러 들어가서 품에 안기죠. 안겨버리죠. 아무튼 그래서 은희는 흑제거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은희가 병실에 이제 오니까 유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 어떻게 알았니? 했더니 은희의 집에 전화해서 병원을 알아냈다 라면서 은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제 커튼을 치죠. 막 옆에 근데 지금 너무 웃긴 게 그 주변에 병원에 있는 그 병원 같이 쓰시는 분들의 어떤 중계가 계속 들려요. 어머 친구가 왔나 봐. 슬퍼서 우나 보다. 커튼 치니까 자기들끼리 할 얘기가 있나 보다. 이러면서 그 얘기가 다 들려요. 중계를 해주는데 제가 이 영화를 봤던 게 시골에 2개 간밖에 없는 작은 극장이었거든요. 진짜? 근데 그때 이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영화관에서 다른 영화를 보는데 할머니들이 어이구야 쟤는 저래서 어떡한디 하냐. 그 영화가 자전차왕 엄복동이었다. 아하. 막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들이 이제 중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또 그렇게 재밌었다는. 맞아. 가끔 그런 어르신들 있어. 네, 엄복동이 재미없으니까 그 중계가 재밌었어요. 아무튼 그런 느낌의 외삽적인 이야기들이 막 섞여 들어가면서 그 장면이 굉장히 코믹해졌죠. 커튼을 치고 나서 둘의 대화는 또 심상치 않습니다. 네. 유리가 은희한테 막 저는 언니가 친구보다도 부모님보다 더 좋아요. 막 이런 식으로. 적극적이야. 메가데레죠. 그래서 은희가 너는 내가 왜 좋아? 그러니까 유리가 그냥 좋아요. 하면서 은희의 볼에 뭐가 묻었다고 유리가 막 거기 만져요. 플러팅 장인이다. 미쳤다.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볼 플러팅을 하니까 이제 은희가 하나 더 나가죠. 은희가 유리의 볼에 뽀뽀를 하고 유리도 은희 볼에 뽀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관계가 뭐라고 해야 될까? 발전? 어색하면서 또 좀 그런 온도가 좀 올라가죠. 그런데 갑자기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 시간이 되는데 김일성이 죽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이때 또 갑자기 나타나는 시대적 배경. 정말 죽었다고? 난 김일성은 안 죽었을 줄 알았는데 여기가 너무 웃겼어요. 그리고 나서 영지가 은희에게 찾아옵니다. 은희의 대사 하나하나가 되게 독특한데 영지요? 영지 대사 하나하나가 독특한데 익숙해. 그래서 병원에 오면 마음이 편해져. 연기하시는 건가요? 이런 느낌. 따로 뭔가 자꾸 아련한 느낌이 있어요. 어. 은희도 병원보다 집이 편한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영지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부터 맞고만 있지 말라고. 누구라도 때리면 맞서 싸우라. 절대 가만히 있지 말 것을 나와 약속해. 하고 약속을 하고 가죠.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그리고 은희가 그래서 퇴원을 했어요. 퇴원을 하고 이제 학원을 찾아갔는데 영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한테 영지쌤 어디 갔냐 했더니 그만뒀다. 그리고 일요일 2시에 짐을 챙기러 오니까 그때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녁에 아빠가 서울대
사진을 갑자기 보면서 대은이한테 대원외고 합격하고 3년 뒤 우리 서울대 합격하자라고 말을 하고 대은이 가장 예민할 때니까 신경을 써주라고 가족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편 은희는 학원 계단에 앉아서 영지를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서 또 원장한테 찾아가서 언제 오냐라고 물어보니까 원장은 11시에 왔다 갔다 그때 알려주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그땐 2시라고 말했는데 분명 그래서 2시라고 말했다면서 삐삐 번호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원장은 또 계속 이렇게 난 삐껴나가요. 원장이 그렇게 짜증나더라고. 아. 그러면서 내가 2시라고 아니 내가 온다고 했잖아. 아이고 미안하다 이렇게 해줄 법도 한데 그니까 내 잘못 하나도 없다고. 맞아. 너무 열받았어요. 그래서 원장은 삐삐 번호도 없앤 것 같다. 원래 그 사람 잠적 잘하고 이상해라고 하는데 또 약간 은희는 또 자기 좋아하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싫어하죠. 그리고 자기한테 분명 2시라고 말했으니까. 네. 그러면서 선생님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하지 말라고요 이러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어떻게 했길래 학원을 쫓겨났냐면서 막 화를 내고 엄마도 은희에게 성격 더럽다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엄마도 참 그래요. 이상해. 한 명은 좀 편을 들어줄 법도 한데 엄마가 꼭 아니야 3숟갈 정도 더 얹으니까 열받-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은희가 약간 성격 나쁘다는 얘기를 듣고 나 성격 안 나빠 하면서 맞아. 엄청 소리를 지르죠.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세상이 나를 억까하는 상태잖아요. 지금 여기도 아프고 남자친구도 비겁해가지고 떠나가고 또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존재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친구도 막 그런 얘기를 너무 단기간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맞아, 받았는데 가족한테조차 이렇게 취급을 당하니까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훈이 그만하라고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고 하면서 뺨따기를 이렇게 올려치죠. 그리고 뺨을 맞은 은희는 귀가 아프다고 하고 그러면서 아빠는 또 이제서야 혼내. 누가 아빠 앞에서 동생을 때리고 그래. 그러니까 큰일이 나면 정신 차려. 그러니까 진작에 진짜. 알았어요. 이거는 아빠 책임이에요. 맞아요. 은희는 이제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이제 고막이 찢어졌다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진단서가 필요하니 그러니까 그게 왜 필요하냐고 증거가 되니까 필요하면 꼭 얘기해. 그때 꼭 끊어줄게. 여기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이제 좀 멋진 어른의 모습을 정상적인 보여주고. 어른. 근데 이제 우리가 2회차에 걸쳐서 네. 어른과 아이의 이야기를 봤는데 이제 그럼 그런 의문이 들어요. 이제 누가 정상이지?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른스럽다는 건 뭘까? 그러니까 저는 멋진 어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멋진 어른.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날 은희가 등교를 해서 유리를 발견해서 반갑게 부르는데 유리가 쌩까는 거예요. 헤어스타일도 바꿨어. 맞아. 그래서 유리가 그 은희를 유리가 쌩깠는데 그래서 은희가 너 나 좋아한다고 해놓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건 지난 학기잖아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또 갈대 같은 여자가 있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동경하던 대상이었다가 이제 내게 되면 실증 내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딱 그런 느낌이었어. 네, 은희는 그래서 지숙이랑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면서 유리 좀 이상해 라고 하는데 지숙이 이제 유리 얘기 그만하자. 나 지금 부모님이 이혼할 지경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숙이가 은희한테 약간 서운함을 비춰요. 너는 가끔 네 생각밖에 안 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아프죠. 네, 근데 진짜 이때 뭐 남의 생각할 그게 어딨어. 그것도 지금 맞아. 거기 앞에 펼쳐진 세상이 지금 다 엇갈아는데. 그러니까 턴을 잘 둬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힘든 얘기 했으면 제 얘기도 들어주고 턴을 좀 둬야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치. 악재는 겹치기 마련이니까. 네, 아직도 저한테도 어려운 숙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은희가 학교를 가다가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교실로 가서 이제 뉴스를 보는데 출근길 16번 시내버스 승용차가 추락했다라는 말을 듣고 은희가 너무 놀래서 바로 공중전화로 달려갑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말했던 수희가 대치동에 살면서 강북에 있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성수대교를 16번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등하교를 하는. 네,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16번 버스가 추락을 했으니까 그 음. 버스에 이제 수희가 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은희가 너무 놀래서 전화를 했는데 다행히 수희가 버스를 늦게 타서 살았다. 천만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쵸. 수희는 아마도 이제 남자친구랑 맞아요. 딴 껄렁껄렁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그 이제 악재를 피해갔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천만 다행이다는 얘기를 하면서 대훈이가 갑자기 또 울어요. 얘도 이제 아빠처럼 막상 큰일이 벌어지니까 그때서야 울고 그러니까 이 눈물이 후회하고 진짜 눈물이 너무 비겁한 눈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그 눈물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맞아. 그런 캐릭터가 사실 이제 뭐 남녀 구분 없이 너무 비겁하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다 그런다. 특히 여기서는 이 남자의 눈물이 얼마나 비겁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 아빠 아들이야. 참 답답한 그런 지 아빠 장면이 아들이야. 있습니다. 그리고 은희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남자친구였던 지환이가 은희를 붙잡고 너네 누나 학교 학생들이 많이 사고 났다는데 괜찮냐고 물어보고 은희는 괜찮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약간 스몰 토크로 갑자기 말을 터요. 그리고 그 흉터는 어때?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지환이가 갑자기 사과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이제서야 또 얘 또 이제서야 후회를 하고 사과를 하는데 은희는 사이다 발언. 나는 너를 좋아한 적이 없었다 라고 말하고 돌아섭니다. 거짓말이지만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버튼 누르고 가는 거죠. 제일 똑똑해. 아유 똑똑해.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은희는 소포를 하나 받아요. 소포를 뜯어보니까 영지에게서 온 쪽지랑 스케치북이 있었어요. 은희도 답장을 쓰는데 나중에 내가 만화를 그리면 선생님 캐릭터를 꼭 넣을 거다. 그게 이제 영지 당신일 거고 자기 사람들이 내 만화를 보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답장을 씁니다. 머리 짧고 안경 쓴 괴짜의 모습으로 그릴 거다. 찰떡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전해주려고 버스 타고 영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소포에 있는 주소를 보고. 네, 드디어 영지의 어떤 행방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영지 집을 찾아가는데 영지 엄마가 나와요. 그래서 저 학원 제자인데 이거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그랬는데 또 영지 엄마도 얼굴이 또 묘합니다. 약간 쎄해요. 그래서 주소는 어떻게 알게 됐니? 이 소포는 언제 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 영지가 그 성수대교 와 함께 네. 명을 달리했다는 것. 네네. 그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또 이별을 하게 되네요. 그런데 어쩌니 영지가 이제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속상합니다. 그래서 은희가 이제 또 영지 방을 들어가 앉아서 영지가 가르쳐 준 것처럼 자신의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보입니다. 네,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그때 그만큼 슬픈 상황인 거죠. 그렇게 또 다른 죽음을 마주한 우리 은희는 엄마한테 외삼촌이 보고 싶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엄마는 외삼촌이 이제 세상에 없다는 게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수희의 남자친구인 준태가 수희랑 은희를 태우고 무너진 성수대교로 가요. 수희의 학교 친구들이 성수대교에서 많이 죽었고 또 영지도 성수대교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네. 아빠가 잠들어 있는 동안 몰래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네. 돌아오는 거죠. 네. 나왔고요. 그래서 아침에 엄마는 김밥을 챙겨주고 아빠는 은희한테 경주에 도착하면 아빠한테 전화라고 합니다. 네. 버스에서 그 은희가 영지가 보내준 편지를 읽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건지 알 것 같다가도 정말 모르겠다. 나쁜 일이 닥치면서도 기쁜 일이 함께한다는 것. 우리는 늘 누군가를 만나 무엇인가를 나눈다는 것. 세상은 참 신비하고 아름답다. 라는 얘기와 함께 학원 그만둬서 미안해. 방학 끝나면 연락할게. 그때 모두 다 얘기해줄게. 라는 편지 내용을 마지막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네. 이걸 보면서 영지같이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삶을 산 겁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분위기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도 이렇게 컴팩트하게 멋있는 얘기를 못해. 그리고 약간 이제 그 공백 있잖아요.
그걸 잘 쓴단 말이죠. 맞아. 정적을 이용하면서 그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그 정적을 못 참겠어. 막 계속 다 이 언어로 채워 넣다 보니까 이런 신비한 느낌이 좀 없는데 또 막상 내가 하면 또 약간 재수없어 보이지 않을까? 아니 근데 사실 영지가 해도 조금 재수없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긴 그걸 해요. 감수하고 가야 그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우리가 신비로움이라는 분위기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전 글렀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두 가지 작품이 떠올랐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지브리 영화 중에 추억은 방울방울이라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추억은 방울방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우리가 이 제목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 예쁜 추억이 방울방울 떠오르는 그런 어렸을 적에 비눗방울 불고 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떠올리는데 네. 그 떠올리는 추억들이 다 조금씩 별로거든요. 이런 에피소드들 뭐 오빠나 언니한테만 잘해주고 나한테 뭐 제대로 해주지 않고 아니면 뭐 남자애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하면 좀 좋게 좋아할 것이지 약간 좀 막 괴롭히고 막 그런 식으로 좋아하고 그런 에피소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런 에피소드들이 계속 등장하는 거 보면은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어떤 소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시절을 아름답게 미화하기보다는 그 시절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그냥 전부 다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아름답고 어떤 것들은 되게 슬프고 암울하고 대체로 그렇고 아름답다고도 구려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추억은 방울방울이라는 영화가 떠올랐고 그리고 저번 이제 그 윤희에게에서 언급했던 최은영 작가의 작품이 하나 더 떠올랐는데 그 작품은 이제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는 소설집에 수록되어 있는 601, 602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이 작품이 이제 서로 옆집을 두고 있는 그 소녀들이 이제 각각의 집에서 가정 폭력을 겪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또 오빠들이 막 때리고 같은 동세대에 살았던 분들이 이 영화와 이 소설을 만들었던 게 아닐까? 그러면 그 동세대의 분위기들이 그래서 사실 되게 기시감이 이 책을 읽으면서도 기시감이 느껴지고 이 영화를 보면서도 기시감이 느껴지고 머릿속에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섞이거든요. 이게 이 영화에서 봤던 건지 소설에서 봤던 건지 막 헷갈리고 그랬거든요. 그만큼 어떤 공유되는 기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한편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오셨던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런 작가 혹은 감독이 되어 있는 그런 예술계의 주류가 된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 그들이 겪었던 감정들을 섬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권력을 획득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반대로 최근에는 남성 작가, 남성 이제 시나리오를 하는 그런 감독들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남성들의 감정 같은 걸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술가들의 수가 점점 적어지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실존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소희랑 저랑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보면서 우리도 공감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도 한 번씩 겪어봤던 감정들이고 상황들인데 우리도 약간 지금의 나이를 먹어서 이거 영화를 보면서 아까 느꼈던 그 기시감이나 그런 공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은희가 조금만 더 어른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벌새라는 제목이 벌새가 1초에 60번 날갯짓을 해서 제목을 벌새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은희도 이 짧은 단기간에 너무 많은 사건들과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많은 변화들을 겪은 거예요. 벌새처럼. 그런데 이 상황을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헤쳐나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텐데 은희는 너무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못 받은 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들이 더 크게 다가오고 그리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힘이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만 더 어른들의 관심을 줬더라면 얘가 그래도 더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한편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저번 화 때 미성년 때 제가
그 제가 동심을 좀 잃어버린 걸 체감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는 좀 제가 가지고 있던 동심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어린 뭐 중학생, 학생 그 시절의 모습을 되게 섬세하게 그려주는 영화이다 맞아요. 보니까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이랬었는데라고 하는 포인트들이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 뭐 유리 같은 친구가 갑자기 그건 지난 학기였잖아요. 이런 것처럼 교우 관계가 굉장히 급하게 변해요. 맞아요. 나랑 맞아요. 엄청 친했던 애가 별것도 아닌 이유로 심지어는 아무 이유도 없이 나와의 친구 관계가 끝나기도 하고 맞아. 그냥 너무 쉽게 너무 크게 의지했고 너무 가까웠고 그런 사이인데도 정말 별 이유도 없이 급하게 멀어지고 또 내가 굉장히 애착을 가졌던 어떤 사람 그리고 내가 좀 믿고 따랐던 그런 어른들이 별것도 되게 그냥 뭐 발령이 바뀐다든지 이래서 쑥 사라져 버리고 남겨졌을 때의 그 쓸쓸함 이런 것들이 그 어렸을 때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감정이 확확 변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 그러면서 느낀 거는 이렇게 많은 이별들을 겪고 나서야 이제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구나. 앞으로도 뭐 그런 이별들을 겪어가면서 더 성장을 하겠죠. 근데 참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렇게 이별을 어떻게 겪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참 많은 이별을 겪으면서 아파하고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랬으니까요. 네네. 지금이라고 뭐 크게 달라졌겠나 싶어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은 그런 이별에 익숙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나 아니면 동료들과 더 이상 그전만큼의 친한 그런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때 크게 아파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 되게 그래서 아까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제가 안아주고 싶다. 하지만 그건 범죄지만 그거 말고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네. 그런 안아주고 싶고 뭐 토닥여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또 그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반 그리고 어렸을 때 나를 위로하고 싶은 마음 반 이렇게 맞아요. 들면서 보게 됐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미성년은 이름이 미성년이지만 어른의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어른은 어떤가 그 미성년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어른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그런 작품이었다면 이번에 그 벌새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아이의 시점을 가지고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반대로 어른의 모습들이 살짝 낭만화되어 있거나 반대로 조금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른들의 모습이 나오죠. 반대로 그 미성년에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어린 친구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혜화는 뭐 더 할 말이 있을까요? 청소년 지도자로서 이게 참 부담스러운 네이밍인데요. 저는 지금의 청소년들한테는 너네만 겪는 아픔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가 너무 내 상황이 안 좋아서 내 주변 사람들이 나빠서 막 그런 게 아니라 각자 다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어요. 아무리 뭐 잘 살든 못 살든 공통적으로 겪는 아픔이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다독이면서 위로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때리면 맞고만 있지 말고 맞서라.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시고 들어줄 수 있는 곳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혜화가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댓글에 연락 주세요. 네, 청소년 관련한 그런 곳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곳을 찾아가면 생각보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영지 같은 선생님들이 전국 곳곳에 많이 있으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이 찾아주세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네. 그 사족이 길었지만 그래도 한마디랑 이제 추천하는 사람들 한마디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나 한마디는 다 진짜 했는데. 한마디로 해야지. 네, 그러면 한마디와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딱 한마디는 미성년
그때랑 또 다르게 저도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일들을 많이, 완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 느꼈던 감정과 은희가 느꼈던 감정이 동기화되는 경험을 이번에 좀 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은희가 많이 마음이 갔고 되게 많이 위로도 됐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그렇고 다른 제 친구들도 그렇고 저희 윗세대, 아랫세대 모두 비슷한 일들을 겪어왔고 겪고 있으니 너무 여러분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그리고 이걸 보면서 위로를 얻으시길.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냐라고 하면 이 그 배경이 1994년이라고 했잖아요. 이때를 살아갔던 세대들이 보면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시대 배경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학교 분위기, 그리고 가족 분위기, 이게 지금이랑 또 다른 그때만의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 나도 그랬었지 라고 하면서 좀 되돌아보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한마디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기로 했을 때 사실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거든요. 네. 왜냐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흉터를 보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아문 상처를 다시 되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벌새가 어떤 영화인지 알고 있었으니까 좀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다 겪어봤던 그런 아픔들을 여기서 좀 다시 직면하면서 내가 옛날에 그랬었구나. 동심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고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는가. 사실 맞죠. 남을 위로해 줄 때보다는 스스로를 위로해 줄 때 되게 좋은 영화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처를 다시 보는 작업이 조금 괴롭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고 났을 때 분명히 받게 되는 위로라는 게 있는 것 같고, 사실 누군가를 위로할 때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말이 너만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힘들게 굴어, 예민하게 굴어 저게 아닙니다. 라고도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내가 못나서 이런 게 아니구나, 내 탓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 탓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겪는 일이다, 내가 특별히 이상해서, 내가 특별히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저 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추천을 하냐, 사실 저는 이제 내가 어른인가? 헷갈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 같은 피터팬 이런 분들, 그거 아세요? 그 종이 남고 그런 피터팬 분들에게 이런 영화들을 보면 확실히 조금 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또 앞으로도 얼마나 또 많은 이별들을 겪어낼 것인가, 그 이문세의 알 수 없는 인생 같은 그런 이제 감정을 느끼면서 이제 지난 세월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저희와 함께 벌새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만 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또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가 늦지만 그래도 절대 잊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 다지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